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제1독자를 만들으라는 이유는 내가 쓴 걸 누구한테 보여주는 순간에 나도 깨달으면서 그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손자도 좋고 마누라도 좋고 집사람도 좋고 아무한테나 내가 시를 써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주는 순간에 내가 고쳐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낭송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이분들이 낭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를 외워야 되겠죠. 이거 보고 하도 됩니다. 되지만 낭송이랑 외울 송자이기 때문에 외워서 하는데 낭송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를 쓸 때요, 어떤 사람의 시가 나한테 들어오면서 그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럼 시 쓰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저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그 문학회 놀러 갔다 오늘 뭐 몇 시에 강의 있다면 그거 듣고 오는 편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날 강의가 있다 해서 같이 듣고 끝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시 제일 많이 외우는 사람으로 소문났었어요. 저를 소개할 때 저 김기진은 1000편을 외운다. 막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실제로 1000편 못 외우죠. 제가 외울 수 있는 숫자는 그때 한참 많이 외울 때 150편 외웠는데 유명한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1000편 외운다 그러세요. 앞에서 해보라면 100편도 못 들어요. 1000편 한다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런데 그날 나를 소개하면서 저분은 시 1000편 외운 분이라고 여기 하니까 나 시는 안 외워요.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왜 안 배우냐고 내가 물어봤어. 왜 안 외우시는데? 그러니까 시가 자기가 쓰는 글 속에 나올까 봐 안 외운대. 그래서 나는 굉장히 쾌재를 불렀어. 저 사람은 앞으로 나보다 글을 못 쓸 것이다. 왜냐면 많이 외우니까 뭐 나보다 잘 쓸 리가 없지. 그리고 그 사람 교수라는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쓴 글이 다 남의 걸 보고 쓴 글이라는 걸 몰라. 다 자기가 누가 어디서 보고 쓴 글이지 자기가 혼자서 쓴 글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데 그 사람은 그것마저 모르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유예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거 쓸 줄 몰랐어,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외우면 좋다는 걸 자기가 외우고 있는 글이 어디서 듣고 배웠다는 걸 생각 안 해. 자기가 어디서 공짜로 생긴 줄 알아. 아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는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써놓은 거예요. 보면 암기를 하면 쓰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이거 좋은데 나도 이렇게 한번 쓰고 싶네. 글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연스레 시의 패턴이 그 모양이 생각나고, 시를 많이 외우면 문장력이 증진되고 수사 형식 습득이 된다. 그것이 좋은 말들이 다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굳이 많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인이라 그러면 어디 가서 나 시인이야 그러면 뭐 시 하나 하세요 그러면 잠깐 뭐 이렇게 해서 꺼내고 뭐 이거 해가지고 잠깐 이거 재미없어요. 그리움받아 성산포 살아서 고독했던 사람 그 빈자리가 차갑다 이렇게 딱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좋으시니까. 네. 10개만 외우면 어디 가서 좋죠. 그리고 글 쓰는 거 여러분 다 글 쓰려고 오셨잖아요. 글 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상해요. 나도 글쟁이잖아요. 글 쓰기가 굉장히 싫고 두려워요. 사실은 내가 써야 될 게 많아. 어제도 내가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글을 쓰고 하고 왔는데 저녁에 좀 쉬고 하지 마. 이따가 할 거야. 이래고 미적미적해요. 글 쓰는 사람이라고 해서 글을 막 쓰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저번에 소개한 강원국이라는 그 대통령 연설문을 하고 대기업 회장 연설문에서 25년을 연설문을 했다는 분도 글 쓰기 싫대. 그래가지고, 요거 언제까지 쓰지? 내가 몇 분 후에 쓸 거야.
또 이따가 내가 화장실 가서 쓸게. 커피 먹고 나서 쓸게. 자기한테 자꾸 변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실제로 우리 글 쓰는 사람도 글 쓰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암시적으로 약속을 자꾸 하라는 거야. 야, 내 밥 먹고 나면 10분 후에 쓸 거야. 오늘은 내가 꼭 써야 돼. 하고 자기한테 자꾸 약속을 하지 않으면 이 머리는요, 인간의 머리는요, 무지무지하게 게으릅니다. 이 머리가요, 이건 말도 못, 이 머리가 부르지런하면요, 여러분 죽어요. 왜냐면요, 우리 몸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에너지를 10분의 1을 쓰는데, 이게 100% 커 있으면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머리가요, 스스로 살기 위해서 평소에는 10%밖에 안 켜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하니 앉았을 때는 사람이 지나가도 몰라. 뭐 다 모르고 있다가, 김기진 그러면, 나 불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중요한 이슈가 머리 탁 떠오르면 그때서 머리가 반짝 30% 켜져요. 그전에는 10%밖에 안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머리라는 자체가 굉장히 게으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깨워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글 쓰려면, 글쓰기에서 보면, 글을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글 쓰는 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는 것부터 쓰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못 쓰잖아요. 아는 것부터 써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 나는 시인이니까 난 이만큼 글을 썼으니까 책을 몇 권 냈으니까 하고 열심히 좋은 글을 꺼내려고 그러다 안 됩니다. 아는 것부터 쓰세요. 아는 것부터 쓰는 것이 순서고요. 이게요, 평범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잘 쓰려 하지 마라. 잘 쓰려고 하는 순간에 글이 안 나와요. 잘 쓰지 마세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심은 글을 방해한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인들 중에서, 나 요새 글이 안 돼. 왜 그렇지? 그러면, 당신 어깨에 힘 빼. 그 얘기는 너무 자기가 잘났고, 그냥 시인이고, 뭐 이래서 글을 잘 써야 되고, 처음부터 막 좋은 글이 막 나와야 되는 걸로 착각을 해. 아니, 우리도 똑같아. 써놓고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너무 잘 쓰려 하지 마라, 이게. 그냥 편하게 써라. 여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요.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진리예요. 직관을 동원하라. 생각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 시 쓰는 방법 중에요. 자동기술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나는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하다가, 여기서 더 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싫어. 그럼 그냥, 그럼 그러다가 갑자기 눈은 쳐다. 생각나는데 적어. 어떤 순서나 내용의 연결 생각하지 말고, 생각나는 순서를 적어놓고, 나중에, 요건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다. 요건 연결하면 되겠다. 요건 지우면 되겠다. 하면 되는데, 어떤 문장이 줄줄줄 이어지고 연결되는 걸로만 착각하고 잘 써요. 안 됩니다. 생각나는 거. 그냥 단어가 생각하면 단어를 막 써놓고 그걸 나중에 정리하는 겁니다. 막히면 잠시 쉬거나 다른 일을 한다. 모든 걸 너무 직관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요, 안 좋아요. 색감 숙성 발효시킨다. 갑자기 가다가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요, 그걸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붙여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자꾸 나요. 그 숙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인들 중에 대표적인 정지용 선생님, 이분은 한 번도 글을 고친 적이 없대. 써가지고 산대. 그 다음에 조병화 선생, 이분은 한 번도 고친 적이 없대. 두 분이 패턴이 틀려. 조병환 선생은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고, 정지호 선생은 생각나는 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수없이 수만 번 굴려가지고 고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태그를 해서 쓰는 거야. 그 패턴이 틀려. 근데 내 아는 친구가 조병환 선생하고 술 먹다가 자기는 안 고친다 그래서
잡아보던 밑에 막 꽂힌 게 있는 거야. 전혀 안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 정지용 선생님 일화 중에서 그거 하나 찾으면 한 몇 억 갈 텐데, 정지용 선생님이 어느 술집에, 정지용 선생님이 조금 부자였나 봐요. 그렇게 가난하진 않았나 봐. 문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술 한잔, 내가 만났으니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요정이가 술을 먹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런 거를 가져와서 탁 꺼내놓은 게, 그게 향수라는 시예요. 네? 넓은 동쪽 끝으로 실결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야. 그걸 딱 내놓은 옆에 있던 기생이 선생님 글씨 놔주세요. 그러니까 정지원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주냐. 이건 내가 이렇게 치마를 벗어가지고 쫙 펴놓고 여기다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원 선생님이 거기 써주시면 오늘 술값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생이 치마 벗은 위에다가 정지원 선생이 향수라는 시를 써줬대요. 근데 그 치마가 지금 사라져서 없어. 만약에 그 치마 찾으면 아마 몇 억은 좋게 갈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아마 문인이 아니어서 어디 자손들이 문인이 아니다 보니까 귀하게 안 여겨서 어떻게 빨아버렸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일화가 굉장히 좋은 일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정지용 선생님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정지용 선생은 머릿속 숙성을 많이 시킵니다. 어떤 시가 생각나면요, 그걸 아니 머릿속에서 다 써가지고 퇴고하고 해가지고 딱 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방법이 틀리지만 숙성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글을 쓰고 수정을 반복한다. 정말로 여러분 신춘문예가 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글도 잘 써야 되고, 운때가 맞아야 되고, 그래도 누가 추천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안 되면요, 신춘문예 못 됩니다. 왜냐면, 신춘문예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시를 하나 써놓고, 그 한 편을 갖다가 1년 전에 막 다듬습니다. 그 다듬는 것도 혼자 다듬는 게 아니라 신춘문예 하겠다는 사람 한 10명이 그룹을 쪄가지고 서로 막 다듬어지면서 한 1년 동안 한 편 갖고 다듬어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하면서 또 지도교수나 누구분들이 어디에 심사를 보시나? 이런 것도 참 봐가면서 해가지고 내는데, 4대 일간지에 들어오는 한 3,000편 들어온답니다. 1,800편 내지 3,000편이 들어온대요. 3,000편이면 대거 신춘문예 내겠다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을 했을 테니까 다 수준급이에요. 그 중에서 뽑히려고 그러면 시도 물 잘 쓰는 거는 뭐 기본이고 시대에 맞아서 그게 또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걸 보는 사람이 아, 이거 괜찮네 하고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박자가 안 맞으면 신춘문예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려는 여기서 신춘문예 왜 나오냐면 스펙도 그런데 예. 인문학과하고 같이 이렇게 다 전공해 보니까 그러니까 수정 반복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예. 반복을 수정을 수없이 하지 않으면 좋은 시 안 일어납니다. 내가 요 근래 쓴 시 중에서 가장 내가 잘 썼다고 마음에 들어 하는 시가 알다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시인데요. 어저께도 다시 수정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그 시가 정말 근데 한 분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서 그것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시를 썼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시요 어제 밤에도 또 수정했어요. 제대로 내가 내 작품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번 이상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써가지고 옛날에는 그 작가들이 자기 잡이나 뭐 자기가 출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돈도 많이 드는 데다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출판사에서 돈 해주는데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갖다 제출하면 맨날 퇴짜를 받아요. 퇴짜를 받으면 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쓴 거예요. 200번 써가지고 된 작품이 노인과 바다예요. 그게 그래서 명작품이 돼가지고 해밍웨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 시요 200번 다듬어 보세요. 좋은 시 안 되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반복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병스러운 가르치기. 일단은 시는 써야 돼요.
쓰지 않고 뭐 좀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그거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는 즐거운 감정과 지혜로 끝나야 한다. 우리가 감정과 지혜가 일치해져야 돼요. 우리가 감정으로 이게 시를 참 썼는데 지혜가 없으면 또 그걸 제대로 못 다듬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혜라는 것이 뭐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지혜로만 시를 쓴다고 가정하면요. 여러분 여기 하나도 안 앉아 있으면 안 돼. 저도 시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혜로 따지면 예를 들면 판검사 하신 분들, 서울대 교수분들, 뭐 무슨 학자들, 그런 지식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시를 못 써요. 그분들한테는 또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감정이 있는 여러분들, 또 지혜가 또 부족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혜가 그렇게 필요치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저번에 시바다 도요야. 그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짧은 지혜로 그 글을 쓰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시는 그렇게 잘 쓰려고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이게요, 여기서 지금 나오네. 내 가동률. 뇌는 나하고 틀려요. 뇌는 내가 막 이게 아무리 하려도 말을 잘 안 들어. 안 하려고 애써. 막 피곤하니까 뭐 눈이 아프니까 뭐 하면서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거를 자꾸 좀 하게끔 만들어야 돼. 여기 인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인지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인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저번에 그 AI하고 누구야? 바둑 신동 그 누구죠? 이세돌이하고 해가지고 바둑은 컴퓨터가 못 이긴다고 우리가 옛날에 정설로 알았어요. 너무나 복잡하고 이 변수가 많아서 어떻게 그걸 바둑이 이기겠느냐. 이거는 아무리 해도 바둑이 못 이긴다고 한 것이 바둑이었는데 이세돌이 졌잖아요. 근데 그 이세돌이 지게 된 AI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걸 다 이긴답니다. 뭐, 운전도 AI가 더 잘하게 되고, 자전거도 더 잘 타게 되고, 뭐, 시도 더 잘 쓰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한 가지 인간에게 지는 게 있대요. 인간이 그 컴퓨터를 연구하고 해보니까 인간이 역시 대단하더라. 컴퓨터를 이기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뭘까요? 감정? 예? 예? 내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내 따라 해보세요. 말 따라 하세요. 다섯. 자전거 바퀴는 몇 개? 2개. 4개라고 그랬어. 4개를 그랬죠. 이게요, 5개란 말을 머릿속에 인지해 놓으면요, 뻔히 2개인 줄 알면서 4개, 5개 이렇게 나와요. 요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것은 인지라는 것이 뭐냐면, 인지 많은 컴퓨터한테 이겨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어디죠? 네? 워싱턴이잖아요, 워싱턴. 그 다음에 영국의 수도는요? 런던.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 그러면 저기 남아공화국의 두 번째 도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모른다는 걸 금방 알아버려요. 내가 모른다는 걸 알아버려. 그러니까 컴퓨터는 모른다는 걸 알려면 전 세계 도시를 다 뒤져야 돼. 남아공에 이 도시 다 뒤져가지고 데이터가 없을 때, 나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은 그거 하기 전에 벌써 알아. 벌써 말 나오자마자 알아. 몰라, 나. 모르는 거야. 이런 인지적인 능력이 사람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만약에 컴퓨터가 나중에 이렇습니다. 세계, 만약에 곱하기, 루트 100만 분의 1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컴퓨터 한참 계산할 때, 난 그건 몰라. 못해. 이렇게 인간은 무슨 그걸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컴퓨터는 시키는 대로 데이터를 다 뒤져야만, 끝이 나야만 모른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전에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인간의 능력이고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뇌의 뇌의 그 습성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나도 진짜 글 쓸 때요 많이 달래요. 야, 이따가 내가 좀 이따가 할게. 야, 우리 오늘 그냥 누구 만나던데 거기나 갔다 와서 하지 뭐. 그렇게 해서 늦어져요 또. 아, 정말 올 때는 꼬박 앉아서 하면 2, 3일 만에 편집할 수 있는 거 며칠 가버려요. 그게 내 머리가 게을러서 그래. 막 게을러가지고 자꾸 막 변명해, 뭐 머리가. 예. 여러분 안 느껴봤어요? 맞아요. 맞죠? 네. 그거 느껴봤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글을 많이 쓰겠죠. 인지하고 강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잘 쓴 건 누구나 글 쓰기는 어렵다. 천하명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잘 써지는 순간이 온다. 내 어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처음부터 아까도 했죠. 머리 어깨가 들어가고 난 시인이야. 명문을 써야 돼. 막 난 쓰는 건 명문이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명문은 태고하면서 고쳐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어떤 글을 써놓고 한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럴 때, 이거 내가 생각한 거 맞아? 할 정도로 문제 나오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명문을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고,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 실온책이 없어요. 제가 해보고, 느껴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부를 하잖아요? 하면 소득도 없는 것 같아. 글 늘어난 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요, 이게 어느 순간에 이게 와 있어. 그걸 여러분들 지금 못 느껴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하고 나면 어느새 그만큼 와 있지, 내가 시가 늘고 써지는 걸 못 느껴요. 뭐 1년까지 갑니까? 1년은 해야 됩니다. 왜? 예. 저는 다놓고 1년만 저한테 하시면, 나도 그만큼 올라가고 여러분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후에 책임지셔야 돼요. 그럼요. 그건 자신 있어요. 책임집니다. 1년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실력이 됩니다. 내가 보니까 프로하고 아마추어 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거 전공 분야 뭐 문해창작이나 국문학과 안 나와서는 좋은 시가 안 나오겠다. 그게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시가 그냥 간단히 내가 영혼을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시를 쓰려는데 깊게 들어가니까 뭐 내 어록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요. 여기 저기 이제 아까도 어로 모든 사람은 시 쓰다 보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하는 말이 생각나요. 그러면 그건 저장해 두세요. 그래서 자기가 쭉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어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쉬운 자로 그 귀한 거를 함부로 발표하시는. 왜냐하면 난 뭐지 다 줘요. 그거 애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쓰겠다면요 안 달라고 그래서 못 줘요. 초등학생 나온 90살이 섰다 그래서 시는 아무나 쓸 수가 있는 데 그냥 아무나 감성 있게 쓰면 되려요. 그럼요. 근데 수준 높지 않겠으면. 내가 뭐야 저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못 씁니다. 신춘문학을 내가 봤어요. 가서 네. 교보에서 또 읽어보니까 전부 다 국문학과, 문해청장과 학교 초등학생 교사, 부교교사 솔직히 말해서 노하우가 없으면요 이런데 내지도 못해요. 글씨의 어떤 어록이라는데 문장 실력 없으면 절대 시는 아마추어 시하고 프로 시하고 차이점이 다 보이네. 선생님은 프로로 쓰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시는 알고 있어요. 프로 그러니까 내가 티칭하고 레슨 정신 자세가 했는데 시를 잘 쓰실 것 스포츠 같아요. 강사를 하고 오랫동안 티칭하고 골프
근데 이거 다르네. 그런 거는 잘 쓰지. 그렇게 인지하실 정도로 네, 잘 쓰실 것 저는 같은데요. 우리 장대진이 있지만 음악을 스포츠가 음악 쪽인데 음악 감성 또 시가 자세히 깊이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나와서 좋은 문장, 좋은 시는 글씨 자체가 수준이 다르네. 어록이라고 나오고 뭐. 예. 미리 겁내지 마세요. 아니 겁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금 잘 쓸 수 있다. 아마추어 시인 쪽으로 해서 이름을 남기려 때 보여다시. 그 분도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네. 분이 안 나왔다는데. 아니 읽어보니까요 문해청자 그 베스트 당선자 읽어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네. 자, 내가 지금 내가 또 찾아야 되니까 내가 그럼 저 밑에 온도를 낮추면 돼요. 여기 가면요 온도를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머리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25도로 했어요. 25도. 예. 예. 저기 가면 온도 얼마든지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또 내가 그걸 미리 준비를 했어야 어려운 걸 못 찾겠네. 예. 예. 저는요 내 어록만 찾은 게 아니라 시 속에서 명문장 요 단어도 한 줄 한 줄잖아요. 다 모아서 16페이지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떨 때 내가 만약에 그걸 듣게 다 드릴게요. 원하는 거 저요. 제가 만드는 거 하나도 아끼지 않습니다.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사실은 이 책도요. 내가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달라고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것은 아직 책으로서의 완성품은 아니에요. 달라고 그래서 드린 거고 뭐 여기 내가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것들 필요하다면 다 드립니다. 아낄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아껴서 뭐 하게요. 나도 지금 77인데 이게 얼마나 산다고 그거 아껴서 뭐 할 건데요. 달라는 거 다 드려서 여러분들이 더 잘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시 보급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걸 가져가서 보급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춘문예 이게 나왔는데, 신춘문예 글은 저는 잘 쓴 글입니다. 잘 쓴 글이에요. 근데 국민학교 쓴 것도 잘 쓴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든 시는 첫째 다 잘 쓴 것이에요. 뭐 국민학생이 뭐 한 줄짜리 꺼적꺼적도 잘 쓴 시. 좋은 시. 좋은 시는 뭐예요? 내 감동을 주는 시. 그건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훌륭한 시. 잘 쓰고 감정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인정하고 베껴 쓰려고 하는 시. 그게 훌륭한 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시 하나만 쓰면 돼. 훌륭한 하나만 쓰면요. 다 유명해집니다.